외계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고대 문명의 벽화나 유물, 기록 등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중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을 가지고 있죠.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매우 많은 천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의 기록은 사실로 알려져 있고 이 기록들 중 상당수가 현대 천문학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천문 기록은 매우 사실적이며 순도 높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UFO와 관련된 흔적이 꽤 많이 남아있죠. 우리나라의 여러 시대 중 유독 조선시대의 UFO의 기록들이 많은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관련 기록이 존재하고 당대의 실학자들이 지은 각종 역사서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죠. 조선의 1대 왕 태조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그 당시 조선에서 발생한 주요한 일들이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고 왜곡이나 고의적인 탈락이 없어 세계 어느 나라의 실록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사건들을 속속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왕조실록에 UFO라고 추정되는 기록이 세종실록을 시작으로 무려 100여 건이나 발견되었죠. 세종 2년 1월 4일 괴이한 기상이 일어났는데 은병 같은 것이 동북쪽에서 일어나 서남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레 같은 소리가 났다. 여기서 말하는 은병은 활구라고도 불리며 화폐로 사용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항아리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UFO와 형태가 유사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UFO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매우 상세하며 여러 사람이 목격한 기록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광해군일기의 기록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해 1년 9월 25일 간성군에서 8월 25일 4시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 소리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쯤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났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레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다. 원주목에서는 8월 25일 4시 대낮에 붉은색으로 배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천둥 소리가 크게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다. 강릉부에서는 8월 25일 4시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가운데서부터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에 추락할 듯하였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형상이 점차 커져 3, 4장 정도였는데 그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춘천부에서는 8월 25일 오시 날씨가 청명하고 단지 동남쪽 하늘 사이에 조그만 구름이 잠시 나왔는데 오시에 화광이 있었다. 모양은 큰 동이와 같았는데 동남쪽에서 생겨나 북쪽을 향해 흘러갔다. 매우 크고 빠르기는 화살 같았는데 한참 뒤에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멸되고 청백의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우레와 북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다가 멈추었다. 양양부에서는 8월 25일 미시에 품관인 김문희의 집들 가운데 처마 아래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땅에 내릴 듯 하더니 곧 한 장 정도 굽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다. 크기는 한 아름 정도이고 길이는 배 반필 정도였는데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다. 쳐다보니 마치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도는데 모습은 깃발을 만 것 같았다. 반쯤 공중에 올라가더니 온통 적색이 되었는데 위에 머리는 뾰족하고 아래 뿌리 쪽은 자른 듯하였다. 곧바로 하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하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다. 이어 하늘에 붙은 것처럼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힐 듯 끼어들면서 마치 기운을 토해내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한 장 정도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한 조각은 본래의 곳에 떠 있었는데
형체는 마치 배로 만든 방석과 같았다. 조금 뒤에 우레소리가 몇 번 나더니 끝내는 돌이 구르고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그 속에서 나다가 한참 만에 그쳤다. 강원도 일대에서 목격된 의문의 비행물체. 사실 별똥별이라 불리는 유성과 비슷해 보이는 표현들인데요. 유성은 현재도 UFO와 가장 헷갈리는 천문 현상 중 하나입니다. 광해군일기에서도 유성을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는 16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소빙하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광해군일기에 기록된 의문의 비행물체가 기록된 해에도 흑비와 가뭄, 우박, 지진 등 유난히 기상이변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물체의 정체가 어수선한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상상력이 더해진 유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인 경우엔 대부분 밤에 관측됩니다. 빛을 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관측될 확률이 크죠. 광해군일기에서의 비행물체는 낮에 관측되었는데 유성이 낮에 떨어질 경우 대부분 하늘에서 타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매우 큰 유성이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화구라고 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큰 화구가 떨어질 경우 지상의 물질들이 떨어져 운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운석이 떨어졌다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들이 남았을 텐데 그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죠. 즉 유성이 아닐 확률이 컸습니다. 광해군일기에 기록된 이 현상에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동해안의 북쪽인 간성읍부터 관측 기록이 시작되어 지역을 따라 옮겨가면서 시간 변화에 따라 관측이 기록됐다는 점. 두 번째, 지금까지 왕조실록이나 고려사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양군의 기록을 보면 비행체가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 갑자기 나타나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비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갑자기 가운데가 끊어져서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으로 날아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한 조각은 원래 있었던 곳에 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서 말하는 형체 변화형 UFO의 비행 특성과 일치했죠. UFO는 말 그대로 현대 과학으로 규명되지 않은 미확인 비행 물체를 말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기록의 비행 물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UFO뿐만 아니라 마치 외계인으로 묘사되는 매우 상세하고 기이한 기록이 존재하는데 조선 전기부터 명종 때까지 쓰여진 여러 사서들을 모아 만든 대동야승의 기재잡기. 기재잡기는 문신 박동량이 임진왜란 전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기록한 일종의 역사서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중추원사 이순몽이 어느 날 들에서 김을 매는데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크게 일면서 커다란 항아리 같은 불덩이가 멀리서부터 굴러오는데 그 소리가 와글와글 울림으로 말이나 소가 놀라 도망쳤다. 우선 이 의문의 비행물체를 목격한 사람은 이순몽인데 그는 조선 전기의 유명한 무신으로 각종 높은 벼슬들을 역임하며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굳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겠죠. 이 기록을 살펴보면 불타는 항아리 형태의 불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UFO를 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거꾸러져 굴러왔다는 것으로 보아 땅으로 추락하며 특이한 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UFO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무엇인가가 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이후의 기록이 더 기이한데 순몽이 호미로 그 불덩이를 내리치자 그 안에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체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누런색 머리에 파란 눈알을 초롱초롱하게 굴리는 아이는 손으로 낫같이 구부러진 칼을 잡고 있었다. 아이는 불덩어리 속에서 빠져나오더니 땅에 앉아 한참 동안을 움직이지 않았다. 걱정이 된 이순몽이 호미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이순몽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니 아이와 불덩이는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불덩어리는 실제 불이 아닌 밝게 빛나는 무엇인가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순몽이 호미로 내리치자 빛을 거둔 것으로 보이죠. 안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을 보면 속을 확인할 수 있는 유리와 같은 투명한 소재로 되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왜소하고 노란색 머리에 파란 눈알은 마치 서양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15세기 초에 작성된 것으로 그때는 서양인과 조우한 적이 없던 때입니다.
이순몽이 서양인을 알 확률은 매우 적었죠. 하물며 비행 물체를 타고 왔다. 라이트 형제도 1903년에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또 특이한 점은 불덩이 속에서 손으로 낱같이 구부러진 칼을 잡고 있었다는 점인데 과연 이순몽이 본 것이 칼일까요? 이순몽은 무신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보는 것이 칼이나 활 같은 무기일 것이고 낱같이 구부러진 비행 물체의 레버를 잡고 있던 생명체를 보고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이 기록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무대왕의 설화처럼 이순몽의 위인화를 위한 허구성 설화라는 것이죠. 위인을 더 위대하고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보통 영물인 용이나 해태, 봉황 등과 엮어서 설화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 기록으로 인해 이순몽이 위대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UFO가 추락하였고 외계인과 조우했다는 것인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밝은 빛을 내는 항아리 형태의 비행 물체와 그 안에 조종대를 잡고 있는 왜소한 체구의 노란 머리와 파란 눈을 가진 생명체, 천재지변을 동반하고 급작스럽게 사라져버리는 등 UFO와 외계인 말고는 별달리 설명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0년 전 조선시대에 나타난 항아리 형태의 빛나는 비행 물체와 왜소한 체구의 생명체,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미스터리 갤러리였습니다.